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토용신법 4월과 5월 그리고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의 기토는 인수월이지요. 근데 인수월이지만은 쇠갈한 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쇠하고 마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약하고 마른다. 그런 흙이다. 수가 없으면 한전이다. 마른 땅이다, 마른 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기가 좀 자유함을 필요로 합니다. 조우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우가 일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크죠. 미월 같은 경우도 역시 화기하고 수기로 좀 조율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미월에 기토 역시 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음진기, 그러니까 음이 금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삼복더위에 생한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음이 생긴다라고 해서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가 많으면 화로서 화기가 필요로 하고, 미월은 해묘미잖아요. 그래서 목국이다라고 하면은 목이 왕하면 병이 되기 때문에 그의 병에 대한 약은 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 그리고 아니면 금으로 하면은 식, 상관제살, 식상제살 이렇게 되겠고, 화를 쓰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상생, 관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음간은 그러니까 종을 잘하기 때문에 해묘미 목에 목국 정관으로 목이 투관하게 되면은, 을목이 투관하면은 종살경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강하면은 재관운이 좋고, 재관이 아니면 식재운이라도 쓰자라고 하면 식재운이 좋습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축이죠. 사축에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떴죠. 경금, 신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금국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이 뜨다 보니까 지지에 내 인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 지지에 있는 글자로 인해서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천간으로 이렇게 식상이 투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편관을 보면은 이 편관 자체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주는 신강한 상태에서 이 식상이 이 제사를 좀 과하게 한다, 지나치게 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제살태가에 가깝고, 이 관성이 그럼 편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용신인데 이 을목을 그러면 도와주는 글자가 천간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천간으로 수가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수가 오면 좋고, 그러니까 운에서는 천간으로 수운이 좋고, 지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축중에 있는 계수가 있다. 또한 이 사주가 태원, 임신하는 그 시점이 임신월이다. 그러니까 임신달에, 그러니까 임신이 된, 그러니까 잉태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백이라는 벼슬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역시 이렇게 보자마자 금국에 천간 금 떴다, 금이 왕하다, 식신격이 되겠죠. 식신격이다. 식신격에 편관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사주는 역시 이 사주도 역시 이 의류가 약하죠. 약한 상태에서 편관 하나가 더 있죠. 역시 그러니까 이 편관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을목을 용신으로 보게 된다. 관성을 용신으로 보게 되고, 해수를 희신으로 쓴다. 마찬가지로 태수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은팔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팔동 사주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태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은팔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고, 여자 양팔동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죠. 자, 이 사주 역시 사사사, 그러니까 기토 내가 약하지 않죠. 근데 이 천간으로 이렇게 식신이 이렇게 두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편관을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살대과에 가깝다. 을목이용신이고 계속 그렇죠. 같은 비슷한 사례가 되죠. 임신월에 태어나고 지부에 올랐고 책에서는 그러니까 위 세사주, 그러니까 위 이렇게 지금까지 한 이 세사주에 용신을, 그러니까 태원 용신을 잡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천간으로 수의 기운이 올 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4월에 기토, 진토, 무토 이렇게 있죠. 묘진의 무토. 이 사주는 역시 네 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약하지 않다. 식상생재로 가던가 아니면은 목을 용신으로 봐야 되는데, 격은 보통, 그러니까 용신은 뭐 격은 천간에 뜬 걸 잡고, 역시 용신 자체도 내가,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묘목은 묘목보다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신금을 식상생재로 간다. 내가 설계하는 운으로 갔을 때 좋다. 또한 왜 금을 용신으로 봤느냐? 이사주가 이제 여자분이시고 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러니까 사오미를 지나서 그러니까 금수운으로 가죠. 그래서 금이 왕해지는, 그러니까 금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갑오, 을미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환경 자체는 좀 어렵겠죠. 갑오, 을미, 그러니까 이 운에는 그랬고, 그러니까 용신운으로 갔을 때, 신유술, 해자축운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재물의 크기도 높아지고 운이 좀 좋게 보이는 거죠. 그죠? 운이 좋은 쪽으로 그 시기에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생재에서 그러니까 부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4월의 기토인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와 병화밖에 없죠. 나머지 개수, 해수, 을목, 그러니까 편관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러면은 월지 반대편이 강하다 보니까 월지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용신,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이 사주가 제왕생관, 현모, 양처가 되었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글쎄 이 사주가 현모양처가 됐을까요? 해해, 자영의 사해충, 가정궁이 좀 불안하죠. 또한 재생사를 하는데, 재생관이 아니고 재생사를 하는 사주에서 현모양처다라고 하면은 글쎄 조금 의문이 좀 되는 사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들이 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월 4사의 천간 병화 떴죠. 약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우가 우선이신 거죠. 조우가 우선이다. 그래서 수를 쓰는데 금수운에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을사, 병호, 정미 이 시기에는 힘들었다가 무신기유, 그러니까 금운으로 가면서 지지금운으로 가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무신기유, 경술, 천간으로 금이 뜰 때, 신해 이렇게 될 때 더 그러니까 출세를 하시겠죠.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사유금국의 천간으로 개수가 떠 있는 상태고 묘술합에 간목을 떴죠. 그래서 이 사주가 묘술합화 하나 둘셋 이다 보니까 천간으로 정화 떴고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상생재를 갈 것인가? 약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조우적인 측면으로 개수를 쓴다. 4월에 화토가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개수를 용신으로 쓴다. 사유가 좋다. 그렇죠. 정장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사유축, 사축, 진유합 이렇게 되죠. 그죠? 천간으로는 온통 토죠. 그죠? 일행득기죠. 내가 약 강하다 보니까 금운으로 가는 게 좋다. 금운으로 가는 게 좋다. 지지로는 그러니까 지지로는 수가 와도 괜찮지만 천간으로는 수가 오면은 군겁쟁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주가 태원이 경신이었고 그래서 부기격이다라고 해서 식신이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식복이 있고 그래서 불을 좀 식상생재하는 그런 금운이 오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한 이 신금 자체가 신진 수국을 또 이루죠. 그래서 어쨌든 재성이 강하면 그거에 따른 관성 또한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천간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일행득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 거는 다 토의 의미, 그러니까 토의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그렇고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어쨌든 위 사주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똑같이 이제 뭐 기토, 쓰리기토에 무토가 이렇게 있고 지지에는 사화사화사화 진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주 역시 내가 신강에서 그러니까 화토 사주가 되는 거죠. 화토 사주가 되는데 진토가 있어서 이 그러니까 해자축 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해자축운의 득재 발전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명리야건에 올려놓은 그런 사주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주가 기사잖아요. 그러면은 화토중탁이죠. 기사.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제 도자기 사주라고도 하고 큰 스님 사주다라고도 하죠. 종간격인 그런 사주인데 종간격인 사주에는 어때요?
종간격인 사주는 임비식 정도의 운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온통 또 사화하다 보니까 식이라는 그 금이 오면은 좀 안 좋겠지만은 유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사신형으로 형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금 같은 경우는 사축으로 괜찮겠고, 그러니까 천간으로도 식신, 그러니까 금화도 괜찮고 화화도 괜찮고 토화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간격인 사주에 거기 사례에서는 인묘운에 토를 극하고, 그러니까 토를 극해서 길했고 해자축운에 득재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없는 후에 해자축 그리고 인묘가 와가지고 좀 불리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보통 이런 그 수운을 해자축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지지에 있는 그런 글자가 좀 없죠. 그러니까 사화 자체가 운상으로 보면은 역행하다 보니까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괜찮죠. 병인, 병정이 뜨면은 괜찮다. 무기 떠도 괜찮다. 천간으로 병정이 떠서 병정운에 그런 토를 극하여 기라고 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사화 기토 무토 역시 강하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식신 생재하는 그런 사주죠. 위에서 언급한 그런 사주 같은데요. 어쨌든 식신 생재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죠. 그죠? 금수운으로 가면 좋은데 무인년에 망했다. 그렇게 되네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5월에 기토가 되겠고, 사오미, 그러니까 사오가 있고 천간으로 이렇게 화토가 있네요. 이 사주가 개수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수운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우가 일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수운을 이제 본다. 근데 이 사주가 남자 같은 경우는 역행을 하죠. 그러면은 무오, 그 다음에 정사, 병진, 을묘, 갑인 이러다 보니까 금수와 반대인 그러니까 화목운으로 가죠. 화목운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주를 무게합화에 개수 날리고 지지가 뭐 이 축토, 축오천 해가지고 무쓰고 해가지고 이 사주를 이제 종살격으로 보았죠. 그래서 동라문에 실업부장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동라문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종살격인데, 그렇죠. 종살격에 해당이 된다. 종간격에 해당이 되고, 종간격이면은 화토운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토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인수로 인해서 종강이 됐다 보니까 인수를 생해주는 모금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그런데요. 그러면 동라문에 실업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수운에는 종강이다 보니까 화와 수와의 그런, 그러니까 수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수운에는 좀 그러니까 패하는 운이 되겠죠. 그죠? 수운에는 좀 패한다. 그러면은 이사주가 남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종강으로 가지만 종강격에 화목을 쓰지만,
화목을 쓰지만 동나무에 발전하지만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이렇게 대운이 가다 보니까 대운적인 그런 용신으로 써야 되는 대운용신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무오, 기미 어렸을 때에는 좀 기미 좀 뭐 토운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겠지만은 어쨌든 경신신유 임술계에 금수로 가다 보니까 여명일 경우에는 금수를 용신으로 쓰는 게 맞겠고 남명일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종강에 화토운을 그리고 지지로는 그러니까 모군을 그러니까 목생화 해주잖아요, 그죠? 목생화 해주니까 지지로는 모군을 쓰고 천간으로는 모군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5월에 기토 천간으로 인성이 이렇게 있죠. 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금수운이 좋다. 축중에 있는 신금, 계수, 진중에 있는 계수가 좀 좋은 역할을 한다. 조우로서도 이 계수적인 마르지 않도록 계수가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 같은 경우도 5월에 기토, 경금 이렇게 떴지만은 토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신강하니 식재운으로 가는 게 좋다.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미, 사오미 한국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쨌든 다 이게 다 내 편이잖아요, 그죠? 다 내 편. 그러니까 임수용신 금이 없어서 합격인데 역시 합격이지만 운에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순행이다 보니까 이모, 개미, 갑신, 의류, 금수운으로 가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역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동운으로 가기 때문에 남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사주는 5월의 기토죠. 5월의 기토인데 역시 4, 5에 축토 있고 기토 있고 내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금수운을 보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금수운에 발전하고 부귀를 갖게 되는 그런 사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사주 역시 그러니까 쉽죠. 온통 토잖아요. 화토, 토. 그러면 금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 사주도 4, 5에 기토, 병화 이렇게 뜨다 보니까 어쨌든 금수운이 좋다. 조우적인 측면을 좀 일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진, 사와 여기 있고요. 이신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기토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본다. 금을 용신으로 봤을 때는 수는 당연히 신이 되겠죠. 왜냐면 금을 용신으로 봤는데 이 병화라는 이 글자 자체가 병이 되죠. 간목 역시 각경충을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미술, 미룩 다 강하죠. 사축의 근국을 이루고 천간으로 신금이 떠 있는 이 글자가 좋은 글자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이 좋다. 태운이 임술이어서 임수가 희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해묘미가 되죠. 해묘미 목국이 되네요. 그죠? 진토도 있고 묘진 목국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월에 이렇게 정화를 투관시켰죠.
그리고 미월에 기토가 와 있고 무토 있고 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아서 토가 많죠.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목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 목을 키워주는 수운이 좋다. 수생목으로. 그래서 수운에 발전하게 되겠고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미월에 기토, 축토, 묘미에 이렇게 을목이 되네요. 그러면 이 사주가 묘미에 을목 떠가지고 편관을 일단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간은 세과란 이 기토는 토기 때문에 편관부터 음간은 무조건 편관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을 용신으로 보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에 이제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상덕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용신이 연월에 있다, 연에 있다라고 하면 조상덕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 살강의 식신제사라는 그런 위권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임목, 미토, 묘미,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삼합이 되면서 을목이 떴죠. 천간은 을목이 떴는데 그러면은 살인상생이냐 인성을 써야 되냐 정화를 써야 되는데 살인상생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정임합으로 목으로 변했죠. 정임합 목 해가지고 이 사주를 그러니까 종살로 보았네요. 그죠? 종살로 봐서 이 사주가 동방운의 외교총장 내각총리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해묘, 해미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을목이 투가 나였고, 을목이 투가 나였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해미의 을목 투가 내서 목이 많다라고 봐야지는 거죠. 그렇죠? 목이 많다. 월지 3개 편인데 4편이 해미 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잡고 식신제사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화가 없어서 아쉽다. 교통총장이 된 식신제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 자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에서 식신제사를 하는데 운에서 용신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운에 한 자리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온통 화토죠. 그러니까 화토 가세격이다. 토죠. 오미 토죠.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내가 후중하면 나의 기운을 에너지를 금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금이 용신이고 이 사주는 현모양처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주가 되네요. 그래서 미월에 기토, 해미, 그러니까 해수, 신금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가 수가 하나, 둘, 셋, 넷의 신금이 금생수 해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음진기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 미월은 이제 미월부터 삼복생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월에 이제 이렇게 금수가 많다 보면 생복생환이어서 이 위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이 사주가 그러니까 해수도 역마, 미토 역마, 해수 역마, 신금 역마인데 그러니까 운에서 이제 신대운이 왔어요. 역마대운이 와서 신해천이 있는데 신해천을 때리고 또 사년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충을 하네요. 사해충을 하는데 이 사주가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는데 또한 이 사주를 이제 사오미월은
묘미가 그러니까 극각에 해당이 되는 글자잖아요. 그죠? 이 극각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이 내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봤을 때는 내가 극각살에서 왔어요. 그죠? 내가 극각살에서 왔다. 내가 극각에서 발동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토 나랑 내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토 친구랑 같이 뭐 놀러 가는 거는 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극각에 발동이 돼 있고 내 일지는 또 몸이잖아요. 몸을 신의 천, 사의 충, 그러니까 역마의 형충이 당하는 이 시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각살 같은 경우는 인묘진월에 태어나면은 해자가 극각살이 되고 사오미월에 태어나면은 묘미가 극각살이 되고 신유술월은 임목과 술토가 극각살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해자축월은 축토하고 진토가 극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극각살이나 흉살들이 이렇게 발동해서 정관에 올라와 있을 때 그게 역시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육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발동이 돼가지고 그 육신에 있는 그 뿌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좀 그러니까 육신에 그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월과 5월 미월의 기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밤늦게 찍으면 저 또한 제 목소리에 취해서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뭐, 뭐 졸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그 애쓰셨고요. 저는 4, 5, 2월 끝났으니까 신유 수월의 기토 용신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